작고 미묘하다. 그러나 그 길이 오늘은 끝처럼 참대하리. 이것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한 나의 답이다. 나는 유승민은 끝까지 간다. 네, 여기는 네, 고려대입니다. 네, 고려대 네, 후문정입니다. 대통령 후보시 내려보라. 나는 다시 묻는다. 나는 네, 고려대 후문입니다. 보수란 무엇인가? 민주시도 줬던 지난 1월 네, 고려대 후문 네, 학생들이 네,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수가 세벌죄를 하겠다고 측면 그렇게 개혁 보수 선전당이 그런데 그럼 유당 응원해야지. 저기야 메뉴가 벌써 다 나왔다는데? 어머니 아무데나 연장민 후보 지지하는 네, 짧게 네. 어머니 유승민 후보 지지한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요. 소신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치에 대한 정치를 대하는 태도, 또 정치인으로서의 그 신념 이런 거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토론 같은 것도 하실 때도 이렇게 자기적이지 않고 진실되고요. 상대방 후보라든가 아니면은 상대방 진영의 사람들을 네거티브하거나 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의견을 충분하게 설명하시는 능력 이런 거 높이 평가하죠. 네. 그 힘내시라고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고요. 네, 유승민님 열렬히 응원하고요. 보수의 재발견, 보수의 세대 교체, 유승민이 해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네, 고려대 후문. 네. 잘 됐어. 마스크 여기. 네, 유승민 후보 그 보러 나왔나요? 아, 네. 네네, 그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좋아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네네, 좋아하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보러 나왔어요. 아, 보러 나왔어요? 네, 여기. 네. 라이브 인터뷰 하세요. 네, 한 말씀 해주세요. 그 좋아하는 이유. 네. 그럼 힘내시라고 응원 한마디. 네. 여기가 그냥 보러 왔어 다들. 강력하게 만드는 죄송합니다. 예. 내일 일하시면 되겠네. 그럼 먼저 얘기 좀 해주시죠.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감사한 마음으로 오셨죠? 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유승민 대통령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김포 출신 국회의원 홍철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서 있는 이 잘생긴 젊은 국회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우 포천 국회의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시는 정의로운 시민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대통령 후보 유승민의 비서실장입니다마는 25년간 기업을 하던 기업인이었습니다.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KDI서부터 시작해서 17년간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경제를 공부하던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전문가 유승민과 기업인 출신 현장 경제인 홍철호는 이렇게 만났습니다. 어느 날 유승민 국회의원이 저에게 홍철호 의원, 우리 함께 김정은의 핵으로부터 또 부모님의 병원비로 우리 아이들의 고액 학원비로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가슴으로 우리 이웃을 위한 정치를 저와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국회의원 유승민이 이제는 대한민국을 책임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아픈 가슴을, 여러분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승민을 필요로 하시죠? 정의가 다른 이름은 유승민이라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은요, 주인이 있습니다. 기업은 오너가 있습니다. 정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정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국민입니다. 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배신자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치는 국민을 배신할 수는 있지만 대통령은 잘못하면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그 잘못을 누군가는 지적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 일에, 그 정의로운 길에 유승민이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잘못이란 말입니까? 이제는 그거 다 잊으셔야 됩니다. 그거 잘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공치사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과거를 이야기할 겨를이 없습니다. 미래를 보고 가야 됩니다. 누가 싫어서 누구를 찍고, 누가 모자란 듯해서 또 누구를 기웃거리고, 서바이벌 게임을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해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유승민에게서 멈추어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정의가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최후의 승리자는 정의가 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정의로움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굳은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시고 꼭 4.19 혁명과 같은 5월 9일 혁명을 통해서, 선거혁명을 통해서 우리의 바른 정치, 바른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분연히 소신투표해 줄 것을 약속받으면서 저는 우리 김영우 국방위원장께 다시 한번 여러분께 호소하는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소신투표 절대 사표 안 됩니다. 여러분, 유승민 찍으면 유승민 됩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 고대 정예과 8학번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30년 전에 요 골목에서 좀 놀았습니다. 근데 현대문화사 그대로 있네. 공복사 그대로 있어. 여러분들 입실렌트 아세요? 한번 할까? 몰라? 입실렌트 뭐 이런 거 있잖아. 입실렌트 체이업 이런 거. 자, 하나 둘 셋 넷. 입실렌트 체이업 칼맛이 개시 모려내야. 어휴,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제가 8호학번이기 때문에 한 32~3년 전에 요 골목에서 술 먹고 돌아다녔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은 경제도 어렵고 안보도 어려워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유승민 좋아하시죠? 네! 저도 좋아합니다. 왜냐?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삼선 의원인데 지난 10년 동안 정치인, 국회의원 유승민을 옆에서 잘 지켜봤습니다. 국회의원 유승민은 정말 소신 있고 깨끗하고 자기 철학이 분명한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선 의원 때 유승민 의원은 재선 의원이었고 같이 국방위원을 하면서 저 유승민 같은 국회의원만 이 나라에 많다면은 대한민국 정치가 좋아지겠구나 이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김영우의 정치적인 롤모델은 다름 아닌 누구? 유승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처럼 저도 자신의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굳게 마음을 먹고 의정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겨우 3선에 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 국방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1월 20일 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고별연설을 하는 것을 제가 잘 지켜봤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지난 8년 동안 미국 국민들로 인해서 저는 더욱더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민들로 인해서 저는 더 성숙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부럽지 않습니까? 부럽지요?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품격 있는 그런 대통령을 만들 때가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이제 우리도 실력 있고 깨끗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 만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대통령 후보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5년 뒤에 대통령 퇴임식에서 대통령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 국민들은 대통령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는 그런 퇴임식을 한번 보는 게 저 정치인 김영우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퇴임식 한번 보고 싶죠? 네! 그렇습니다. 유승민이라면 정말 준비된 대통령 후보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품격 있는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의 국정을 운영하는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현재의 국정 운영을 잘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이 우리의 대통령 정말 자랑스럽다.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대통령 손색이 없다 할 만큼 대통령은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 대통령 누구겠습니까? 네, 저는 주저없이 유승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 청소년들 또 여기 있는 우리 많은 우리 후배님들 너무나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학교 다니라 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많죠. 또
집에 부모님 건강 걱정해야 되죠. 여러분들 앞으로 또 취직 걱정해야 되죠. 물론 정치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제대로 지속되기 위해서, 특히 공동체 안에서 소외받고 힘들고 병든 분들을 잘 보듬고 가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해야 될 일이고 바로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따뜻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 유승민 후보는 준비를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증합니다. 떳떳하게 우리 고대 후배 앞에서 정치인 유승민을 제가 보증합니다. 여러분, 매일 우리 유승민 후보에게 꼭 한 표를 호소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국회에서 국방위원장 하고 있는데, 저는 합참이라든지 국방부의 정보 보고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가. 대한민국의 안보는 이제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군의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계 강국의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는 외교력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많은 대통령 후보 나와 있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가 유일하게 외교력을 갖춘 그런 후보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외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저는 정상들이 정상회담하는 것도 많이 지켜봤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땅덩어리도 적죠. 뭐 에너지가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가진 거라고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의 미래의 상징인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대통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오로지 국민들을 잘 아우르고 통합해서 선진적인 외교력을 잘 발휘할 때만이 우리 대한민국은 앞으로 미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는 지난 오랜 동안 사선을 한 동안에 국방위원, 그 다음에 외통위원을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외통위원 6년, 지금 국방위원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외교를 잘해야 됩니다. 외교가 곧 안보요, 외교가 곧 경제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때문에 유승민과 같은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남의 얘기 그냥 듣고 또 남의 얘기 그냥 받아쓰고 수첩 보고 이렇게 외교할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유승민만이 지금 어려운 이런 외교 문제, 안보 문제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고대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박홍규 선배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정외과 교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박홍규 교수님, 저보다 5년 선배신데 아주 훌륭한 선배님이시죠. 우리 고대 정외과 꽤 괜찮은 학과입니다. 여기 정외과 학생들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꽤 괜찮은 과야. 행정학과? 네, 물론 같은 정경대기 때문에, 그쵸? 여기 우리 또 곽승준 교수님 아까 와 계신데 어디 계십니까? 곽승준 교수님, 꿀가당 당수. 네, 곽승준 교수님도 제가 또 아주 막역한 사이입니다. 여러분들, 고대가 우리 현대사에서 얼마나 큰 일들을 해왔습니까? 4.19 혁명, 여러분들 4.18 마라톤 뛰시죠? 역사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 대학생들은 정의를 위해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져온 것이 바로 우리 고려 대학생들입니다. 네, 지금 후보가 도착 1분 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함성!
유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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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20초 전입니다. 유승민! 유승민! 힘내라! 유승민! 힘내라! 네, 드디어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우리 유승민 후보가 안암고대 민족고대에 도착했습니다. 유승민! 힘내라! 유승민! 자, 유승민 후보를 위해서 5초간 함성! 네, 유승민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5초간 함성! 네, 그러면은 유승민 후보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점심들 드셨어요? 네. 우리 고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정의 고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 고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정의로운 세상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사전투표 많이 하셨던데 사전투표가 4번 투표란 말 들어보셨어요? 사전투표 하신 분 4번 많이 찍어주셨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기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표로 제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가 정말 여러분들 꿈을 조금이라도 실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제 저 유승민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온몸을 바쳐 쓰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일자리 문제, 여러분 비정규직 문제, 우리 청년들의 꿈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 유승민 5년 내내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론조사 지지도 보고 유승민 좋은데 유승민 찍으면 사표 될까 걱정합니다. 여러분 저를 찍어주시는 표가 사표입니까? 여러분 소신을 가지고 양심을 가지고 좋아하는 후보 찍는 표가 왜 사표입니까? 이거 사표 아니고 소신 투표 아닙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정치 지지해 주신다면 저에게 꼭 한 표 주셔서 우리나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몇 가지 약속은 확실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부정부패 비리에 그 근처에 가까이 가본 적도 없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깨끗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지금 경제, 안보 너무나 위험한 순간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나라 국가안보는 확실하게 지키고 경제, 여러분의 민생, 일자리, 교육, 복지, 보육 이런 분야는 누구보다도 개혁적인 노선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따뜻한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개혁 보수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저 유승민 정치적으로 세력도 없고 숫자도 약합니다만은 신념 하나는 누구보다도 못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고대학생 여러분께서 많은 지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그런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최순실 같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 가슴으로 느끼고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통증을 제 가슴으로 느끼고 제 머리로 판단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깨끗하고 능력 있는 분들 장관, 총리, 부총리로 모셔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 만들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선거운동을 이곳 고대 앞에서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얼마 전에 고대에 와서 강의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 주셨습니다. 우리 많은 고대 학생 여러분들께서 국가안보는 튼튼하게, 헌법 법률은 확실하게 지키고 깨끗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저희 노선에 많은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대학생들 여러분께서 저 유승민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 내일 반드시 기적을 만듭시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지금 5월 초부터 시작해서 막판에 뒤집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을 다녀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전투표에서 4번 유승민을 찍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 투표 안 하신 분들 다 투표소에 가셔서 저와 함께 기적의 역전 드라마 연출해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만듭시다. 여러분, 믿어도 됩니까? 고맙습니다. 제 여러분의 믿음에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쇼도 할 줄 모르고 계산기도 두드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진심을 가지고 정치해 왔습니다. 저의 진심이 우리 고대 학생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저보고 유승민이 제일 좋은데 이번에는 좀 쉬고 5년 뒤에 하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5년은 저 유승민의 5년이 아닙니다. 유승민의 미래를 위한 5년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달린 5년입니다. 이 5년 너무나 소중한 5년이기 때문에 제가 나섰습니다. 제보다가 안보, 경제, 공동체 위기를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후보가 있으면 저는 양보합니다. 그러나 제가 감히 자부하건대 이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저 유승민이 가장 잘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5년 기다리지 마시고 이번에 투표해 주십시오. 이번에 투표하셔서 저 기득권 정당들, 패권 추구하는 정당들,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과거에만 매달리는 정당들, 저 정당들 혼내주시고 저 유승민을 선택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기대에 절대 어긋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 청년들, 우리 가난한 어르신들, 우리 못 사는 우리 이웃들,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우리나라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개혁에 착수하겠습니다.
경제위기 극복 제가 해낼 수도 있습니다. 안보 제가 제일 잘합니다. 여러분께서 저 유승민의 능력, 저 유승민의 자격을 믿어주시고 저를 투표해 주십시오. 제가 17년 동안 소신과 양심을 지키면서 정치를 해왔습니다. 우리 고대학생 여러분도 내일 소신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냥 겉멋내면서 진보이라면 폼을 잡는데 보수이라면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는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깨끗하게 우리 민생 문제 제대로 해결하는 그런 보수입니다. 여러분이 저희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그 길로 열심히 당당하게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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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들 유승민 후보 연설되니까 든든하시죠? 네! 고대를 나오지 않아도 이렇게 훌륭합니다. 제 아버지가 고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여기 많은 국회의원들 오셨는데 이 중에서 고대 나온 건 또 저 하나라고 이렇게 사회를 보게 또 배려를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이혜훈 의원 잘 아시죠? 네, 우리 유이동 의원도 계시고, 네, 아까 홍철호 의원도 계시고, 네,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손을 잡아드렸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군중이 너무 커, 사이즈가. 그래서 우리 민족고대 젊은 고대생들이 질문을 하면은 여기에 즉문즉답하는 형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은 손을 드시면은 우리 유승민 후보께서 지명을 해서 그 다음에 질문과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네, 먼저 자기소개하면 저 자유종합부 강민혁 학생회장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약간만 좀 앞으로 와요. 아마 네. 이 무슨 마이크가 약간 네, 알겠습니다. 전에 서울시의 시의원들을 도움을 받아서 대학생 관련한 법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세 청소년까지 대중교통을 할인해주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가지 반대 예산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된 적이 있는데 반대가 된 적이 있는데 혹시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러한 법안을 이러한 법안을 비롯해서 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고 저희 대학생들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전철요금, 교통요금 싸게 할까요? 저기 지금 어르신들한테만 해당되는 혜택이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우리 성남의 이재명 시장님이나 서울의 박원순 시장님 같은 거는 뭐 이름이 다릅니다만 청년 뭐 일종의 기본소득에 해당하는 청년 배당, 청년 수당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그 점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차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우리가 무상급식 같은 거는 제가 찬성이에요. 근데 무상급식에서 무상보육으로 무상보육에서 주택, 의료나 이런 것까지 다 무상으로 하자 그러면 여러분들 세금 내는데 여러분들 등골 다 빠집니다. 그래서 무상급식 정도로,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을 먹는데 거기에 교실 안에서 부잣집 아이, 가난한 집 아이 이렇게 나누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하겠는데요. 방금 그 문제는 저는 고려대학교에 정의장학금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그런 장학금이 도입됐다는 거 너무나 저는 반갑게 생각하고 주로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을 위해서 뭔가 뭐 학자금, 장학금 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대중교통의 이용 이런 것도 저는 혜택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24세 미만한테 다 그 혜택을 드리면 서울 같으면 서울 메트로나 이런 지하철 담당하는 그런 회사나 서울의 시내버스도 다 여러분들이 세금으로 낸 게 보조금으로 이미 버스 회사에 다 가거든요. 그래 어차피 우리 주머니에서 나와서 보조금이 가고 서울 메트로도 마찬가지고 버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좀 저소득층에 한해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야, 대단하시죠. 다른 후보들 같으면 무조건 해준다 그러거든. 근데 역시 유승민 후보님은 정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거기에 들어가는 재정 이런 거 다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진짜입니다. 네. 그 다음 학생 또 책을 들고 계시네.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 책이죠? 자기소개.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호. 몇 학번? 17학번이면은 아주 새 거네. 8학번이야. 콧소리? 자, 좋은 책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또 질문하실 분. 질문도 있어? 질문하세요.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 이 책을 보니까 예. 입에다 대고. 네. 아니면 고위 권력한테 무조건 아니오라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책을 내용을 보니까 그런 용기가 진짜 어디서 난 거예요? 이 질문을 아마 잘 못 들으셨을 건데, 제가 쓴 책을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아니오라는 소리를 막 했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해서 저도 사실 되게 쫄았습니다. 사람이 신념을 가지고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닌 거 아니라 그러고 잘못된 거 잘못된 거라 그러고 할 말 하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직장 가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상사가 뭐라 그러는데 그 밑에 가서 아무 잘하고 이러면 다들 좋아하지, 누가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저도 저하고 일하는 후배들이 싫은 소리 자꾸 하니까 저도 듣기 싫더라고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그런데 나라를 움직이는 대통령, 나라를 리더십을 발휘하는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의 그 생각 하나하나, 발언 하나하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정책 하나하나가 뭐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 레이저를 많이 맞아가면서, 예, 많이 맞아가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대부분이 정책하고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예컨대 선거 때 달콤한 약속하느라고 135조 원을 써서 복지, 경제민주화, 일자리 하겠다 이랬는데 세금은 한 푼도 안 거두니까, 그러니까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을 갑자기 올려가지고, 그것도 증세잖아요. 그 다음에 연말 소득세 연말 정산할 때 그것도 약간 편법으로 이렇게 하니까 조삼모사식으로 하니까 그것도 정세였거든요. 그래서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라는 말이 너무나 그냥 상식적이고 당연한 건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도 앞으로 직장 생활하고 사회 나가서 본인이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간에 일자리를 갖게 되면 여러분도 너무 자주 쓴소리는 하지 마시고요. 예, 꼭 필요한, 이게 우리 조직의 건강, 우리 회사의 발전,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럴 때는 신념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정말 옳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끝까지 성공 못하고 중간에 좌절을 겪고 정말 아프게 그만두게 되고 이런 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바로잡고 그런 걸 없애는 게 제가 정치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학생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도 정말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답변 속에 철학이 있고 답변 속에 소신이 있고 답변 속에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우리 사랑하는 여성 후배 좀 없나? 여성 후배 없어요? 예전에도 고대 여성 후배가 여성이 별로 없었는데. 자, 손 들어주세요. 질문. 여기 앞에 저기 제가 권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선배가 해야 돼.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류효정인데 정책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신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지지를 해왔어요. 근데 TV 토론을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어떻게 그렇게 토론을 잘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말은 정말 듣기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요. 저도 TV 토론 있는 날 스트레스 굉장히 받습니다. 아마 TV 토론한 후보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후보님 저까지 5 후보가 TV 토론 있는 날은 제가 이렇게 방송국에서 만나보면 그분들이 다 보면 스트레스 그냥 잔뜩 받은 얼굴들로 오세요. 끝나면 홀가분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다 똑같죠. 저도 우리 TV 토론 하기 전에 보면 종이도 못 갖고 오게 해가지고 막 수첩 꺼내가지고 커닝페이퍼 막 만들고 이러거든요. 네, 다 똑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를 당하든 평소 생각대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 평소에 여러분들 생각이 굉장히 일관성 있게, 신뢰라는 거는 일관성에서 나오거든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신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아마 정치하면서 17년 전에 했던 말을 지금 100% 그대로 지키고 있냐, 이 방송에 보면 저도 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저는 다른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제가 오랫동안 고민해서 제가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일관성을 지키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모여서 그냥 TV 토론할 때 자연스럽게 그냥 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거 제가 그냥 주지도 않았는데 뺏었습니다. 꽃갈콘 좋아해요. 제 주시는 거 맞죠? 아니에요? 위반이 안 된다면. 괜찮아. 3만 원 안 되잖아. 아니요, 선물은 5만 원인데 이거 선물이 아니죠. 그냥 드리는. 아니요, 그래도 잘 받겠습니다. 오늘 밤에 선거운동 끝나고 잘 먹을 거예요. 여기에 서로 이해하고 잘 먹을 거예요. 아까 그 뒤에 계시는 분 중에 저 안경 낀 분이 아까부터, 안경 낀 학생이 아까부터 하시고 싶었거든요. 뒤에 있다가 아마 나온 사람 같아요. 예. 약간 더 오셔야지 마이크가 들려요. 예. 바로 앞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마이크가 나옵니다. 자, 자기 소속을 밝히시고.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공대 김인수라고 하고요. 네, 제가 후보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 후보님을 그때 박근혜 대통령 할 때 할 말 다 할 때부터 지지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을 압박하잖아요. 막 사드 비용도 증가시키고, 뭐 한미 구준 비용 증가시키고, 만약 대통령이 되시면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우리나라의 국익을 대변해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제가 보기에는 가장 독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돌출 발언도 엄청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이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2가지 굉장히 돌출 발언한 게 선거 때부터 그랬어요. 하나는 한미 FTA 다시 하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사드를 위시해서 주한미군이 여기 와서 주둔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있으니까 한국으로 하여금, 또 일본으로 하여금, 독일로 하여금 미군이 가 있는 데는 주둔 비용을 더 물리도록 하겠다. 근데 사드 가지고 이야기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 8일 날 우리가 그 돈 안 내기로 한 합의를 몰랐거나
아니면 알고도 일부러 여러분 블라핑이라는 거 블라핑 알고도 일부러 다른 노림수를 가지고 한 얘기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토론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예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아, 후보님만 오신다. 여기에요. 예 고맙습니다. 예 말씀 예 조금 이따가 사인 드릴게요. 예 그 제가 말씀 계속 드리면 사드를 10억 불 주고 주한미군의 사드인데 여기에 그 성주에 갖다 놓으면 주한미군이 그 사드 요격 미사일을 북한이 핵미사일 공격했을 때 쏠지 말지 단추를 누르는 건 주한미군인데 우리 군이 작전하는 사드가 아닌데 그런데 그걸 10억 불 내라? 그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10억 불 그렇게 낼 것 같으면 제가 평소에 주장한 대로 우리 세금으로 사는 게 낫죠. 왜 그거를 주한미군 건데 10억 불 냅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노림수는 이 사드에 돈 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라는 걸 합니다. 매년 우리가 1조 원 가까운 돈을 주한미군의 운영비나 여러가지 기지건설이나 이런 데 주고 있는데 그 돈을 왕창 올리려고 좀 블러핑을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처음부터 봤습니다. 저렇게 비즈니스 하듯이 흥정하듯이 저렇게 나오는 대통령 미국 대통령한테는 저 사람들의 진의가 뭔지 속마음이 뭔지 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파악하고 대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가 4년이지 않습니까? 4년 뒤에 지금 지지도 봐서는 4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재선에. 그런데 한미동맹은 이거는 임기 4년이 아니라 한미동맹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오랫동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더라도 앞으로 4년 동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구슬르든 뭐 잘 달래든 이해를 시키든 어쨌든 협상을 잘해서 한미동맹을 깨뜨리지 않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그냥 트럼프가 뭐라 그런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테이블 박차고 나와가지고 미국하고는 다시 이야기 안 해? 이러고 중국하고 북한하고만 이야기한다고 우리나라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미국에 절대 그냥 끌려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이익을 철저히 지키되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예? 제가 이 마이크를 들어서 카메라가 있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트럼프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제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 날인가요? 중국 외교부 대표 우다웨이 저하고 같이 만났어요. 근데 그때 우다웨이가 우리 유승민 후보한테 꼼짝을 못했습니다.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선배의 외교력은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제 한 사람 더 여유분이 있답니다. 네, 한 사람. 예. 아까부터 손들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예 하시고 그러면 이분이 하시고 이 학생이 하시고 마지막에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예. 여섯 특권이다. 네, 안녕하십니까. 행정학과 17학번 추승민이라고 합니다. 예, 후보님하고 이름이 추승민. 예. 저랑 똑같습니다. 제가 이름 몰랐는데 기가 막히게 찍었습니다. 네, 행정학과라서 모 후보의 학과 후배인데 저는 처음부터 이승민 후보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이다 말씀하실 때부터 지지해왔고 바른정당의 이념에 동감해서 방송 창당할 때부터 지지해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승민 후보님 토론회 전부 다 봤는데 딱 하나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언급이 제가 못 들은 것 같아서 그에 대해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 장래희망이 법조인입니다. 그런데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예. 현재 로스쿨 제도는 현대판 은소제도라고 불릴 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행정고시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행정학과 학생 입장에서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로스쿨 제도에
원래 제도였던 사법고시 그리고 행정고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만약 로스쿨 제도를 유지하실 생각이라면 현재 많은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어떻게 고칠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기호 2번 후보님이 해볼까요? 네? 문제 아니었구나. 법조인이 되시더라도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지 그분같이 되지 마십시오. 로스쿨 제도는 김영삼 정부 때부터 막 추진하는 거고 역사가 제법 오래된 건데요. 제가 저희 바른정당의 관악구의 오신환 의원이라고 계세요. 영화 배우 출신인데 잘생겼어요. 근데 그 오신환 의원 제가 선거운동하러 관악구에 갔다가 그 신림동 고시촌에 가서 제가 거기 뭐 하숙집 주인들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학생들을 보고 이 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폐지에 대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행정고시를 폐지하진 않겠습니다. 사법고시는 지금 폐지 쪽으로 이미 착착 왔기 때문에 사법고시는 지금 고치려면 부활을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법고시를 부활을 시킬 것이냐, 지금 그럼 로스쿨 이 문제는 전국의 여러 군데 학교에서 이미 로스쿨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그렇게 제가 가볍게 말씀드릴 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로스쿨 제도가 법조인들을 많이 양성해서 우리 국민들이 법의 문턱이 변호사 선임하고 무전유죄 같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 재판을 받는 여러가지 비용들, 이런 거를 사실은 법의 문턱을 낮춰주자는 취지에서 로스쿨을 도입했는데, 로스쿨에 학생이 들어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출이 되고 그 학생들이 변호사, 로펌에 들어가고 판사, 검사가 되는 그 과정들을 보니까 이게 공정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그냥 뭐 절방에 가서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 실력으로 시험 붙으면 되는 보수제도가 차라리 공정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로스쿨 제도, 지금 변호사와 판검사 임용제도에서 국민들께서 제일 신뢰를 못 갖는 부분이 공정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공정성이라는 거는 아마도 가난한 집 아이들은 더더욱 배제되는 그런 부분에 관한 불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로스쿨 폐지하고 사법시험 부활하겠다 약속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문제는 제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 행정고시 폐지는 아니고요. 저는 그 사법고시 경우에 고시를 완전히 부활할지, 아니면 일종의 투트랙 비슷하게 고시는 고시대로 운영을 개방하고 로스쿨은 로스쿨대로 가도록 그렇게 해서 법조인을 공급하는 식으로 갈지, 그 중에 제가 고민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제가 100%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걸 하시는 거예요? 저는 서서문학과 1, 2학번 유민지라고 합니다. 서반학과. 네, 그 최근에 바른정당 의원들이 탈당 사태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또 합리적인 개혁 보수의 대표로 좀 나와 계시는데 이것을 또 어떻게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아픈 이야기를. 시원한 유승민. 이런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을 할 때는 정말 제가 그런 이야기 늘 하는데요. 정치는 숫자나 세력이 아니고 가치를 추구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려울 때는, 쉬울 때는 모든 게 잘 나가고 쉬울 때는 아무도 그런 거 없죠. 근데 어려울 때는 이제 얼마나 그 믿음이나 신념이 있느냐, 저는 그걸로 버팁니다. 아마 이 두 분도 그런 걸로 버틴다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걸로 버티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당장 내년 지방선거 3년 뒤에 국회의원 선거 생각하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못 말려 못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합리적 보수든 개혁 보수든 저는 보수는 지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진보 참 좋아하지만 진보라는 사람들은 말할 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해요. 막 나라 곳간이 그냥 한도 끝도 없이 있는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무책임하고 너무 이상주의적이고요. 근데 보수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불완전하다. 우리 다 불완전하고 우리의 생각 이런 게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지켜오던 것 중에 좋은 전통,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런 좋은 전통을 지키자라는 게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보수는 지킬 게 별로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보수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보수가 우리 탄핵당한 대통령 같이 헌법법률 안 지키는 거, 부패한 거, 그 다음에 국가안보도 제대로 못 지킨 거,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 무너지는 공동체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거, 저는 이런 거 제대로 지키자고 주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정말 계속 가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저런 식의 보수, 저 보수는 그냥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분명히 망할 겁니다. 저거는 그냥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영국의 보수당이 300년을 살아남은 이유는 영국의 보수당이 처음에는 왕족, 귀족 중심으로 시작하다 그 다음에 지주계급, 그 다음에는 부르주아들, 자본계급, 그러고는 영국의 보수당이 나중에는 노동자, 일반 국민들, 가난한 국민들한테 다 문호를 개방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편 겁니다. 우리나라 보수가 지금 바뀔 때가 됐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몇 명이 탈당을 하고 이런 것보다 우리가 한 명이라도 이 세 분은 아마 나가실 분 아닌 것 같은데 몇 명이라도 똘똘 뭉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를 지키고 있으면 저는 언젠가는 국민들 알아주시고 저게 보수구나. 이제는 젊은 분들도 새로운 보수의 길에 대해서 이거는 좋은 걸 지키자는 거니까 그 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을 해주시면 저는 이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절반이 바뀌는 거고 보수가 그동안 대한민국을 거의 지배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보수가 바뀌면 대한민국이 확실히 바뀔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용감하게 가겠다. 그 약속을 꼭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유승민 후보 든든하시죠? 네. 네. 이번에는 유승민 후보께서 우리 고대 후배들하고 사진을 찍으시겠답니다. 그래서 여기 EBS, KBS 카메라 뒤편으로 우리 후보가 가시면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찍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족고대, 소신고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 뭐 시간이 제한되긴 하지만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한 분 한 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질서를 지켜주셔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님 이쪽 올라가신다며. 올라가셔야 돼요. 자리 있어? 네, 있어요. 저기 올라가셔가지고 도를 하고 이쪽. 예. 단상 거기 발판 있을 겁니다. 손 흔들어 주십시오. 단상 없어? 앞에 좀 낮춰주세요. 앞에. 단상 올라가셔야 돼요. 단상 올라가셔. 단상 왜 없어? 경호관님 안쪽 앉으세요. 그 앞에 경호관님 앞에 앉으세요. 여러분들 이쪽을 보고 다 일제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손가락 4개 예쁜 손 감사합니다.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화이팅! 유승민 화이팅! 감사합니다.
아니 후보님 단상 올라가셔야 돼요. 단상 있네. 아 단상 있네. 후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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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자, 학생들 다 이쪽 보세요, 학생들! 다 이쪽 보시고! 학생들 다! 이쪽을 보시고. 그 앞에 학생 좀 맞추고! 하나, 둘, 셋. 유승민 화이팅! 흔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흔들어주세요! 오!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흔들어주세요! 후보님! 저희 2층 좀 하세요, 2층! 저쪽! 저기! 자, 손 한번 다시 한번 흔들어주세요! 2층을 바라보시고요. 그만해. 학생들하고 좀 시간 가자. 같이 와. 한결에. 고맙습니다. 사단이 김태형 씨. 한결에 김태형. 김태형 씨. 난 저 위에 있었어. 김태형. 태형아, 김태형. 차에다가 올려놓게. 차에다 올려놔. 네, 여기는 고대 후문입니다. 네, 고대 후문에 네, 굉장히 많은 네, 학생들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네, 굉장히 네, 많은 분들 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네, 굿세어라 네, 유승민. 네. 네. 27만을 돌파했습니다. 네, 많은 관심 네, 감사합니다. 네,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네, 유승민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내려오다 나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왜 정치를 하고 보수란 무엇인가. 묻지도 없었던 지난 9월 정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불확실함 속에서 33명 동료 의원들이 새로운 발걸음을 뗐다. 보수가 새로 태어나겠다고 천명.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거 후보님 드리려고 가져오신 거예요? 다른 정당이 아니에요? 네. 후보님께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힘내시라고. 그리고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가자고. 보수는 지키는 사람들이 정치를 지키고 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민의를 지키고 네, 여기 굉장히 많은 네, 학생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개혁 보수의 길은 애초부터 괴롭고 힘든 길이야. 시대는 끊임없이 주신 아주머니 네, 사인 꼭 해주세요. 네, 어디 계신지 네, 안 보입니다. 네, 사인해 주실 겁니다.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젊은이에게 거부감 없는 따뜻한 보수. 네, 지혜연님. 네. 진정으로 보수가 사는 길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키는 길이고 보수라고 변하지 않는 게 무조건 지키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을 지키는 건 더더욱 어떤 때는 진보 세력보다 더 과감히 변화하고 개혁해야 지킬 수 있을 때가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김기호님, 안철수는 너무 과학 얘기만 함. 네.
별마루님, 학생들이 열광하네요. 네, 이영옥님, 태어나서 처음으로 밀어주고 싶은 대통령 후보는 유 후보님이 처음입니다. 따뜻한 보수, 국민이 주인되는 깨끗한 정치. 이미 죽어버린 시대의 유승민은 네, 동원님, 네, 답은 유승민, 네, 감사합니다. 어디냐? 나 거기 그쪽 아니죠? 잠깐만. 20톤 있어도 일단 너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야. 같이 해야지. 아, 이거 죽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왼쪽 파워가 괜찮아. 편집하겠지. 진짜 아파요. 가능할 것 같아. 여기 앞에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 오, 사이에 들어가서 잘하냐. 네, 여기는 네, 고려대 후문입니다. 내렸던데 네가 지금 한 거랑 위험한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제 자신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좀 합리적인 보수라고 생각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수요? 네. 그럼 제가 지금 돌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네. 돌발 질문. 아,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 유찍유. 예, 무슨 뜻일까요? 유찍유. 네, 유찍유. 유승민을 찍으면 유승민이 된다. 네, 뭐 유찍기. 예. 유승민을 찍으면 네. 미라클? 기적이 일어난다. 네. 마지막으로 그 응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후보님 꼭 힘내시고 네, 끝까지 완주하시겠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옆에 친구분도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네. 네. 네, 화이팅.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저 인터뷰 담배. 네. 네, 그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유승민 후보 일단은 보수 개혁의 선구자로서 네. 제가 성향이 약간 보수 성향인데 네. 유승민 후보가 지금 이 박근혜 정권이 실패함으로써 보수가 완전히 쇠퇴할 위기에 처했다가 유승민 후보가 새로운 대안으로 등장함으로써 당연히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평소부터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뭐 유승민 후보 뭐 개인적으로 뭐 공약 이행률도 높고 약속도 잘 지키고 소신도 있고 하니까 유승민 후보 당연히 지지하죠. 네. 그러면 지금 몇 학년이세요? 아, 저 1학년이요. 1학년이요? 그러면 친구들 한 몇 분 정도 계세요? 뭐 동기들 중에서도 네. 유승민 후보 잘 몰랐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유승민 후보 다 알죠.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뭐 개혁 보수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는 분들도 친구들도 동기들도 많고 해서 뭐 한 대략적으로 한 몇 명 정도? 뭐 저희 과가 뭐 이과라서 뭐 정치 얘기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꽤 많이 하고 있죠. 정확한 수치를 뭐 나타내기 좀 그렇지만 4번 몰빵으로 가능하나요? 4번? 제가 우리 집은 전부 5개가 다 유승민인데. 네, 뭐 저희 집도 다 네. 제가 다 설득을 해서 이번에 다 4번 찍기로 몇 표? 뭐 제 가족은 한 7표? 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네네. 하기로 했죠. 네, 응원 메시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아, 유승민 후보님 뭐 당선되시면 가장 좋은 일이지만 뭐 당선이 이번에 조금 안 되시더라도 새로운 개혁 보수의 그런 선구자로서 항상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방금 가족이 다 찍으셨다고 했는데, 네, 아버님은 네, 그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안보도 제일 많이 알고 경제도 제일 많이 알고 딱 준비가 됐어. 네. 나머지는 안보, 경제 안보 다 틀려. 경제 안보. 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뭐 인물이라든지 뭐. 인물 그런 건 문제가 아니에요. 네. 가장 똑똑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제대로 알고 있어요. 제대로 알고.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인터뷰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다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고 싶으세요? 네. 네, 자발적으로 네, 인터뷰 네. 네. 안녕하세요. 저 유승민 후보 지지자인데 항상 끝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랄게요. 지지합니다. 그 제가 질문을 안 했는데. 네. 네. 뭐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토론을 보고 네네. 좋아했던 건데 후보님은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되는 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정책이랑 그런 것들이 항상 뚜렷해서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지지합니다. 뭐 언제부터 좋아하게 되셨나요? 저는 사실 관심이 아무도 없었는데 5분 중에 근데 토론을 보고 그때부터 마음 붙여서 후보님 지지하게 됐어요. 저 토론에 다 챙겨봤어요. 네. 아, 그러세요? 네. 그러면 후보님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진정성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한마디 해주시고요. 네. 후보님 항상 파이팅 하시고 기적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끝까지 지지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유치기가 뭔지 아세요? 유승민을 찍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옆에서 들었죠, 방금 전에? 아니에요. 저 유찍 유도 알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빠는 그게 아니에요. 네, 인터뷰, 네, 감사합니다. 여기도 중고나라에 올리기만 해. 어이,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유승민 후보 네. 그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인터뷰. 뭐 좋은 점.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부담스러운가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가는 건가요? 예, 예.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페북에 나왔어. 페북에 나왔어. 네, 우리 친구분은 네, 안녕하세요. 유승민 후보 지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승민 후보의 좋은 점은 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신, 네. 그리고요. 잘생기셨습니다. 잘생겼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차가 와서 네, 인터뷰 중단됐습니다. 차 나오니까 차 주시면 돼요. 차 조심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친구들 많이 계시네요. 네, 몇 표? 네? 몇 번? 4번. 4번? 딱 4명. 4명? 6명? 5표? 네. 4번이요. 네, 그래요. 한마디씩 그러면. 유승민 후보 힘내세요. 파이팅. 네, 힘내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친구분. 4번 투표합시다. 4번 투표합시다. 네. 기적은 가능합니다. 기적은 가능합니다. 지금 유담양 이야기를 안 했는데. 네, 후보님 이야기.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친구분은요? 네? 4번 화이팅. 4번 화이팅. 네, 친구분 마지막으로 네, 한 목소리로 네, 부탁드릴게요. 한 목소리로. 자, 제가 큐 하면은 4번 네, 유승민 화이팅. 자, 큐. 4번 유승민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연출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마음은 연출이 아닙니다. 예. 이제 또 친구들이 올라온다. 네, 고대에서 네, 방송 네, 여기까지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 다시 뵙겠습니다.